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공학 6조 발표를 맡게 된 임태헌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 웹사이트에 처음 들어갔을 때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현재 로그인을 할 수가 없으므로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번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대로 입력하지 않게 되면은 올바른 학번을 입력해 달라고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는 자리를 입력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면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비밀번호 또한 에러 처리를 다 해놨습니다. 학부를 선택하고 학생으로 체크합니다. 생년월일 또한 이런 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형식일 때 에러 메시지가 도출되게 됩니다. 핸드폰 번호도 올바르지 않은 형식일 때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다 입력했으면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에 성공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로그인 할 수 있는 로그인 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학번을 잘못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학번을 잘못 입력하면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라고 뜨면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제 학번을 제대로 입력하고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하였다는 알람창이 뜨면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이제 시간표 화면만 보이게 되는데 시간표에는 그 학생의 과목 요일별 과목들을 보여주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에는 다음과 같이 이름, 장소, 강의실, 교수님 이름, 그리고 시간이 있습니다. 디자인을 잘 보일 수 있게 신경을 썼습니다. 또 이렇게 자기 이름이 있는 곳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런 알림창이 뜨면서 로그아웃 시킬 수도 있고 수강 신청 화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강 신청 화면입니다. 수강 신청할 때 이제 과목을 검색을 하고 검색된 목록에서 선택을 해서 장바구니로 넘기게 되고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교양만 따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교양만 필터링 돼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전공만 필터링해서 보고 싶으면 전공을 검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전공만 필터링해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컴퓨터 구조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저장을 누르게 되면 장바구니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목들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고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수강 신청 완료라는 창이 뜨게 되면서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강의 계획서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단 내부 바에 강의 계획서를 클릭해서 강의 계획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강의 계획서 조회에서는 연도와 학기, 수강 여부, 그리고 과목명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2023년 1학기 그리고 수강 중인 과목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조회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검색 조건에 맞는 과목들이 검색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공학의 강의 계획서, 세부 강의 계획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공학의 강의 계획서 조회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과목명, 강의 시간, 연도 학기, 학점번호, 이수 구분, 수강 인원, 담당 교수, 메일, 연락처, 담당 조교 등의 정보를 볼 수 있고 클래스에 있는 것처럼 교과목 개요라든지 평가 비율, 강의 일정 및 내용도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적 섭차 화면을 보겠습니다. 성적 섭차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학기별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서 좌우로 이동하게 되면 학기별 성적을 볼 수 있고 학기가 바뀔 때마다 신청 학점과 이런 평량 평균, 삭제 학점, 취득 학점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홈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 버튼이 저희가 이제 추가 기능으로 만든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클래스 헬퍼라는 확장 프로그램처럼 저희가 이렇게 남은 강의와 남은 과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과목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각 과목의 강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각 강의 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출석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공지사항, 자료실, 온라인 강의 테스트, 그리고 과제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공지사항만 따로 이렇게 있는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여기서 실제 공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공지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제목과 날짜 그리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기를 클릭하면 다시 공지사항 전체에 있는 페이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해서 자료실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실도 똑같이 자료 화면을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일이 올라와 있는 자료실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돌아가기를 클릭하면 자료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온라인 강의 리스트에서는 클릭을 하면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동영상 실행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강의 동영상을 따로 구할 수는 없어서 테스트 샘플 동영상을 넣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제 한번 보겠습니다. 과제는 조금 UI가 다르게 되는데 이제 과제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과 주의사항, 또 제출기한, 제목 등이 나오게 되고 과제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음과 같이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과제 제출은 이쪽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고 파일을 예를 들어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출이 잘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파일을 선택하거나 내용을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파일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원,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프로필 팝업에서 로그아웃을 함으로써 이제 학생 아이디에서는 로그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난 교수님으로 회원가입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학번은 학번이 아니라 교번이긴 한데 교수님은 10으로 시작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10자리를 입력하면은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참고로 학생은 20, 네, 교수님은 10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30으로 하면은 당연히 에러 메시지가 뜨고 13, 12 이런 걸 해도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교수님은 10으로 시작하는 교번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학과를 입력하고 이제 교수님으로 입력을 하고 핸드폰 번호랑 생년월일 그리고 이메일 주소까지 입력을 하면은 하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원가입에 성공하고 네, 교수님으로 이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으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했고 교수님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교수님 전용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석부를 입력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출석부 페이지는 교수님에게만 보이게 되고 출석부를 누르고 체크를 일괄 선택을 할 수 있고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적을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A 플러스, A, B, C 플러스, F 뭐 이런 식으로 성적을 입력한 후에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이 되었다는 알람과 함께 다시 교수님 전용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교수님은 작성을 할 수 있는데 네, 예시로 자료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실 페이지입니다. 아까 학생에서 봤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생겼지만 여기 보시면은 글쓰기 버튼이 있는 것이 다릅니다. 네, 글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고 파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파일도 올리고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성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작성한 자료가 생기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교수님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었습니다. 로그아웃하고 발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